오늘 아침에도 빈손이었습니다. 내 나이 64세 아내 걱정 좀 덜어주려고 새벽 찬 바람 맞으며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김장철이 코앞인데 배춧값이 금값이라며 아내가 한숨 쉬는 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요즘 뭐 하냐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냐고, 혹시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밤새 뒤척였어요. 여러분, 저만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죠? 이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이유, 가족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지금부터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니 달력에 동그라미 친 김장 날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벌써 11월 중순을 훌쩍 넘겼지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가보니 벌써 트럭에 배추 싣고 오신 분들이 젓갈 판다고 소리 지르고 계시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우리 주부님들은 바빠지는 만큼 우리 가장들은 지갑이 얇아지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김장 한 번 하려면 동네 잔치 준비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잠자리가 편치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딱히 벌어다 주는 돈도 없는데 아내가 또 혼자 힘들어할까봐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을까요? 아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앉더니 제 옆에 살짝 와서 앉았습니다. 여보, 올해는 김장을 조금만 해야 할까 봐요. 배춧값이 글쎄 신문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올랐대요.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한숨을 푹 쉬더군요. 아내의 그 한숨 소리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돈 때문에 마음 졸이는 소리, 살림을 걱정하는 소리, 그게 바로 제 귀에는 당신은 뭐 하고 있냐는 무언의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을 아내에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봉투 통째로 안겨주면 아내가 알아서 척척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그런데 이제는 봉투를 줄 수 없으니 아내의 걱정만 키우는 것 같아 미안하고 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워도 배춧값 이야기며 젓갈값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하든 조금이라도 벌어와야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결국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저는 새벽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 가서든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지요. 낯짝 좀 두꺼워지면 어떠냐. 내 마누라 걱정 덜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잠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정이 가는 얼굴입니다. 내가 오늘 나간다고 해서 꼭 돈을 벌어올 수 있을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먹은 제가 젊은 사람들 틈에서 일감을 구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돈을 벌어오는 것이든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든 저는 오늘 아내에게 나는 아직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가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지만 일단 나가봐야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새벽 찬 공기를 마시며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옮겼습니다. 잔뜩 기대를 품고 나간 새벽 인력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일감이 쏟아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어둠 속에서 인력소 사무실 앞에는 이미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사내들이었습니다.
40에서 50살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처럼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니 제 나이가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나이 64세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몇몇 사람들은 서로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저는 낯설어서 그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감 때문인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계는 느릿느릿 움직였고 새벽 5시, 6시가 되었습니다. 저기 저 문이 열리고 소장님이 나와서 누구누구 일하러 갑시다. 소리쳐 주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사람들을 쭉 훑어보시더니 짧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일감이 영 없네요. 건축 현장 쪽은 다 쉬는 모양이고 자빌도 오늘 아침에는 없답니다. 그냥 돌아가셔야겠어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소장님의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밥도 거르고 새벽찬 공기까지 마시면서 나왔는데 일감이 없다니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나이 64, 저의 노동력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 같아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함께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도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 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힘없이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새벽같이 나갔는데도 돈 한 푼 못 벌어왔다고 해야 하나.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이 길, 저는 가장으로서의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해는 떠오르는데 제 마음속은 여전히 캄캄한 새벽 같았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도착한 시간은 7시쯤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침 주방에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더니 어머, 여보, 벌써 오셨어요? 하고 되묻더군요. 아내의 목소리는 걱정과 궁금함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저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찍 끝났는지 묻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소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오늘 일찍 끝났지. 별일 없어 하고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 속에는 혹시 몸이 아파서 일찍 온 건가? 아니면 일이 없었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요. 그 무언의 긴장감이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밥상머리는 더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일자리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하고 그저 날씨 이야기나 텔레비전 이야기만 겨우 나누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쨍그랑 울리는 식탁. 저는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힘을 내서 다시 나가볼 텐데 입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그때 출근 준비를 마친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도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무심히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들어오셨네요. 요즘 집에서 너무 놀지 마시고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저는 아들의 그 한마디에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너무 놀지 마시고라니요.
저는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나갔다가 일이 없어서 돌아온 건데 아들은 저를 그저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들은 악의 없이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박히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내 아버지 새벽부터 나가서 일자리를 못 구하고 돌아왔단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소리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닐 테고 오히려 가족들의 기분만 더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가방을 메고 후다닥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깊은 소외감에 빠졌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아내도 아들도 그 누구도 제가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겪었던 좌절과 무력감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장 큰 갈등을 가족과의 무언의 오해 속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모두 나간 뒤 저는 힘없이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흰머리가 더 늘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초라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의 찬 기운 때문인지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우울함이 가득했지요.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힘차게 일했던 나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앉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가족들을 위해 주말도 없이 뛰어다녔지요. 그 시절에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월급 봉투를 받아 쥐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자랑스러웠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옷을 사줬던 일,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일, 낡은 집을 고치기 위해 발품 팔았던 일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니 거울 속 힘 빠진 제 모습에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아내가 문자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군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으니 푹 쉬세요. 점심은 간단하게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늘 고마워요, 당신. 아내의 짧은 그 문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새벽에 나간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이 없어서 힘없이 돌아왔다는 것도 짐작했을 겁니다. 아내는 묻지 않았지만 그 짧은 늘 고마워요라는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좌절할까봐,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쾅 때리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은 돈 버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돈은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가족이 원하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돈보다 제가 건강하고 제 마음이 편안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30년 동안 돈이 가장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64이 되어 보니 가장의 진짜 힘은 돈이 아닌 가족과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가장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갔던 그 마음, 아내 걱정을 덜어주려 했던 그 노력이 저를 여전히 이 집의 든든한 가장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의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좌절감에서 벗어나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허탕친 경험이 뼈아팠기 때문에
다시는 무작정 새벽길을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따로 있을 텐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젊은 아들, 딸처럼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도 서툴렀지요. 그래서 동네 경로당에 가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아이고 복지관에 가봐야지. 시니어 클럽인가. 뭔가 하는 데서 노인 일자리를 준다네 하고 알려주더군요. 시니어 일자리, 노인 복지관, 시니어 클럽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벌써 정부에서 도와주는 일자리를 찾는 나이가 되었나? 내가 이런 데 갈 만큼 무능한가? 하는 쓸데없는 자존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가보았습니다. 복지관 입구 앞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세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순간 내가 저분들처럼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낯선 세상에 발을 딛는 용기, 그리고 나이 먹은 내 모습을 인정해야 하는 마음의 벽. 저는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제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아내의 한숨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면 누가 아내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복지관의 친절한 상담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드디어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가로막던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제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었습니다. 복지관의 상담사님은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셨습니다. 제가 인력시장에서 겪었던 일과 좌절감을 이야기했더니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셨잖아요. 그 경험과 책임감이 어디 가는 건가요? 아버님의 그 경력이 바로 힘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텅 비었던 제 가슴이 다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진 30년의 경험이 돈을 벌지 못하는 지금도 여전히 힘이 될 수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사님은 저에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조 일자리, 동네 공원을 관리하는 일, 아파트 경비원 같은 일자리도 많더군요. 특히 경비나 시설 관리 같은 일은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익힌 책임감과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경비 신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일자리는 간단한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니. 저는 학창시절 이후로 펜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컴퓨터는 그저 아들이 하는 게임기쯤으로만 생각했었지요. 이제 와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어려운 법규가 적힌 책을 읽으려니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니 마치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하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주저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그냥 편한 일 찾자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상담사님의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젊은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지만 아버님은 인생의 경험이라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교육 조금만 더해서 나이 탓 대신 나이 덕을 보는 현명한 시니어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나이 탓 대신 나이 덕.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용기를 냈습니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컴퓨터 교육에도 등록하고 경비 교육 교재도 받아왔습니다. 느릿느릿하지만 저는 다시 연필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부딪혀야 했던 현실적인 난관과 극복의 과정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경비 교육을 받는 중이었지만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김장 날짜는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배추를 잔뜩 사다 놓고 젓갈이며 고춧가루며 재료를 모두 준비해 놓았더군요. 저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은 못 벌어와도 내 노동력으로 김장 비용을 절약하자. 저는 새벽에 인력시장 대신 김장 준비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보, 힘쓰는 건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양념이나 만드시오. 하고 큰 소리쳤지요. 아내는 피식 웃으면서도 고맙습니다. 여보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힘이 솟았습니다. 그날 김장은 정말 큰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그 무거운 배추짐을 나르는 일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금물을 만들고 배추를 한 포기씩 쪼개서 소금물에 절이는 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절여진 배추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물이 빠지도록 쌓아놓는 일은 정말이지 중노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막노동을 해봤지만 김장 노동은 또 다른 종류의 힘들기였습니다. 저는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마늘도 까고 생강도 다듬었습니다. 눈이 매워 눈물, 콧물 다 빼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홀로 이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니 절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무시당하기 싫다. 나는 여전히 가족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양념을 버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절여진 배추와 양념통을 마당으로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땀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며 아내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다가와서 땀에 젖은 제 등을 토닥여 주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혼자서 못했을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지난 며칠간 인력시장에서 겪었던 좌절, 아들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그리고 나이 때문에 느꼈던 모든 우울함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했지만 저는 제 노동력과 헌신으로 가족에게 가장 큰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현금보다 제가 흘린 이 땀방울이 훨씬 더 값지고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가족을 위한 노동은 어떤 돈보다 값진 가장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저에게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날 담근 김치는 유난히 더 달고 맛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김장 노동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좌절은 누구나 겪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오늘 일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무작정 돈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노는 시간도 가족을 위한 관리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첫째, 건강 관리입니다. 아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가 아플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동네 공원에서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합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배우자와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취미와 배움입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는 것처럼 배우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꼭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경로당에서 바둑을 배우든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든 손자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해 동화 구연을 배우든 무엇이든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우리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셋째, 새로운 일의 의미를 찾읍시다. 꼭 월급을 많이 받는 정식 직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김장으로 사랑을 증명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아파트 단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일, 아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물건 고치는 법을 알려주는 일,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찾아볼 생각입니다. 비록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제가 가진 능력만큼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김장철의 든든한 배추처럼 묵직하고 단단하게 가족의 곁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